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이번 영상은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0번과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주장 파악하기인데요. 어제 18번, 19번 영상을 본 학생들은 알고 있죠? 주장 파악하기는 어떻게 푼다? 그렇죠. 18번, 즉 목적 파악하기와 그 푸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푼다? 그냥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훑어갈 거야. 주어와 동사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멈추냐면 특정한 단서가 나오면 거기서 스탑. 그 문장을 통해서 오지선다형과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답의 근거가 뭐 앞에 있다, 뭐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는 목적 파악하기의 단서를 알아봤고요. 주장 파악하기의 단서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즉, 무엇을 해야만 한다에 해당하는 조동사 should, have to, must 여기서 stop, 거기에서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놓고 무엇을 해라 라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뒷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뒷부분만 보고도 충분히 답이 풀리기는 합니다만 이 앞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앞부분은 글의 소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의 소재라는 것은 뭐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첫 문장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첫 문장 하나 정도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에 가면은 주장 파악하기가 답이 둘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때 소재를 파악해서 우리가 답을 갈라내야 되는데 이러한 풀이법을 만에 하나 모르는 학생들이라면 20번부터 문제가 막히니까 엄청나게 압박감이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버릇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장까지 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 훑으면서 단서를 찾을 건데 일단은 첫 문장에서 소재를 파악할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당신은 뭐를 살 수 있다? 행복의 conditions, 그러니까 조건을 살 수는 있으나가 나왔어. 자, 우리가 벗이란 역접이 나오면 뒤에가 더 중요하죠. 뭐는 살 수 없다. 행복의 조건이 아닌 그 행복 자체는 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여기에서 우리가 소재가 바로 포착. 이 글은 행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행복을 살 수가 없다면 대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뭐뭐를 해야만 할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주어 동사를 훑다가 어디에서 stop? 여러분들 맨 마지막 문장에 have to가 보였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뭐를 가지고 골라야 되는 거야? have to 뒤에 있는 cultivate happiness를 가지고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당위성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주장 파악하기에 이 간단한 단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행복을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만 하는 거야? 행복을 우리가 직접 길러내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오지선다형하고 연결을 했을 때 1번 뭐를 해라? 취미를 가져라가 됐으니까 탈락. 2번 뭐를 해라? 규칙을 알아라가 됐으니까 탈락. 3번은 뭐가 됐어? 길러라가 됐죠? cultivate 나왔어. 그런데 소재에 해당되는 행복까지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비교적 앞부분에 주장,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게 다 뭉쳐 있는데 주장 파악하기는 주제, 제목, 요지와는 별개로 두세요. 얘는 위치로 푸는 게 아니야. 목적 파악하기처럼 쭉 훑다가 특정한 단서에서 스탑해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2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옛날 옛적 선생님 시절에 나왔던 유형인데 수능에 다시 부활을 했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라.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라.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은 말 그대로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숨겨진 의미를 여러분들이 추론하라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상상력으로 푸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일단 요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 여러분들 밑줄을 먼저 봤겠죠? 밑줄을 봤을 때 스윗 스팟이 나왔습니다. 달콤한 지점이라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여러분들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거는 독해 문제잖아.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냥 쉬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스윗 스팟 자리가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빈칸이라면 어떻게 풀어? 문맥상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고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풀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빈칸 문제라는 것은 일단 이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앞과 뒤의 상황 속에서 내가 골라야 되는 이 빈칸을 유추해야 돼.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선의 방법은이 주어가 됐어. 자, 주어만 보고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이거 주제문일 것 같아. 이 전체적인 것에서 최선의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이다잖아. 근데 뭐 하는 것이냐면 to live it. 어딘가에 사는 거예요. 어딘가에 머무르는 것인데 대체 어디에 머무르는 것인지 그 위치 또는 지점, 어떤 조건, 방법을 찾으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spot이라는 단어를 보고선 어떤 지점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뒤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spot을 소식해주는 주격관계 대명사 절이 따라와. 뒤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지점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방법을 설명하는 포인트가 나올 거야.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빈칸이라는 것은 얘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뒤를 보면 어떻게 글이 전개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에 뒤에서 두 번째면 반드시 바로 뒷문장도 보기 마련이야. 뒷문장을 보시면 갑자기 아리스타르이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아리스타르의 제안이 바로 무엇이냐면 virtue, 그러니까 미덕이죠. 미덕은 바로 무슨 포인트다? 미드 포인트다. 자, 그러니까 이거 중간 지점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설명해주는 where이 또 나옵니다. 이거 앞에 있는 문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점을 찾았어야 했었는데 바로 뒤에 그 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어가 뭐야? virtue, 미덕이잖아. 미덕도 좋은 말이 되는 거죠. 맞죠? 자,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한마디로 너무나 관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나 궁색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아. 그런 중간 지점이 미덕이다가 됐으니까 이게 곧 베스트 웨이가 될 것이고 이게 곧 스윗 스팟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답을 도달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선생님의 빈칸 문제에서는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빈칸이 있는 앞뒤 문장에서 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 그러면 만에 하나 선생님처럼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하고 연결해도 무관하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1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단어가 biased입니다. 무슨 뜻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거 완전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위에 있어야 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뒤에선 사실 물질적 풍요로움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away from,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뭐가 보이냐면 미들이 보여. 중간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두 개의 극단 사이 그 중간 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충 감이 오나요? 미드 포인트 있었고 바로 뒤에 있었던 neither A nor B를 가지고 4번으로 유추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었어. 5번 같은 경우에는 instant가 무슨 뜻이에요? 즉각적인, 즉 일시적인 그런 기쁨의 순간 이 행복을 극대화시킨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근데 만에 하나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선생님처럼 아직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 답을 찾는 게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빈칸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바로 뒤에 아리스타틀이 나왔으니까 이 아리스타틀이 얘기한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을 조금 보시면 아리스타틀이 argue, 주장하다잖아. 주장하다가 곧 주제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를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또 나오죠. 미덕이 있다라는 것은 뭐를 발견하는 것이다. 밸런스를 발견하는 것이다 해서 밸런스, 미드 포인트, 그리고 미들까지 여러분들 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 있다?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신유형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빈칸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죠. 빈칸에 3점짜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 푸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정확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은 20번과 21번 문제 풀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기말고사에 20번, 21번이 변형으로 나온다라는 학생들은 반드시 분석 강의 영상과 학습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번과 21번 문제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